다들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면담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보도되는 걸 쭉 보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첫째, 오늘 언론이 전부 뭐라 그러냐면 빈손 면담이다, 맹탕 면담이다 이러잖아요. 우선 언론이 그 프레임을 그렇게 짜면 어떻게 되냐면 한동훈이가 뭐 이것저것 막 언론 플레이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빈손이었다, 맹탕이었다 하면 대통령이 하나도 뭘 안 해줬다가 되잖아. 그럼 결국은 그런 식의 보도는 대통령한테 다 덮어 씌우는 보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이 특히 지금 대통령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한동훈의 입장을 잘 살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조중동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그때 문재인 종북주사파 세력은 진짜 탄핵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가졌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탄핵되면 좋지만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나왔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맨 앞장섰던 언론이 조중동입니다. 한겨레 경향 같은 좌파 언론이 앞장섰으면 뭐 저것들 원래 그런 소리 하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조선중앙동아가 떠들어대니까 야 이거 진짜 뭐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이 태블릿 PC 그거 사실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이 난 걸 갖고서 막 떠들어대고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박근혜 문제 있다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맹탕 면담이다, 뭐 빈손 면담이다. 결국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인색하게 한동훈을 구박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잡아가는 거는 결국 조중동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조선중앙, 조중동은 특히 우리 보수 국민들은 어쨌든 아직도 보수 언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 보수 언론인데 왜 자꾸 이렇게 쓸까?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래도 조중동이 얘기하면 좀 그럴듯하게 듣잖아요. 그 조중동에서 제일 험하게 심지어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이혼이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선도주자가 조중동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빈손 면담, 맹탕 면담이 된 이유는 100% 한동훈한테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독대니 뭐니 이따위 장난질도 안 치고 조용히 물밑에서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한동훈이한테는 엄청난 성과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한동훈이가 역시 집권당 대표네, 힘이 있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따로 만나주는구나. 그 자체가 큰 뉴스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뭐 김건희 라인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걸 언론 플레이를 계속했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대통령한테 민심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걸 만약에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서 한동훈이가 진짜 어려운 얘기를 꺼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고언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 대통령실에 일부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 좀 정리를 해달라고 진짜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 그 자체가 엄청난 뉴스가 되거든. 그러면 야, 한동훈이 진짜 강직하구나, 할만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될 낀데 이자가 이거를 뭐 그냥 먼저 언론 풀이하면서 지가 지 김을 다 빼놨어.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막상 대통령을 만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언론 통해서 다 해놨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 말고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그러면 이제 아마 요번 주인가 폴란드 대통령이 옵니다. 부부가. 두다 대통령 부부가 와요. 우리가 국빈 초청을 했어. 그거 우리 방산 수출 때문에 우리가 극진히 환대하면서 모셔야 되는 손님이라서 우리가 국빈 초청을 한 거거든. 국빈 초청은 여러 정상들의 그 정상회담의 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급이에요. 실무회담이 있고 공식회담이 있고 국빈회담이 있는 거야. 의전이 90%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빈 초청에 저쪽에서 부부가 오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싱글이면 또 몰라. 아니잖아요. 부부인데 혼자 덜렁 나간다. 이거는 예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쪽에도 대통령만 와라 하고 그냥 비지트, 그냥 뭐 정상회담을 해도 공식 정상회담, 실무 정상회담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저쪽에서도 그쪽 영부인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부 초청을 해놓고 여기에서 대통령 부부가 안 나가면 그런
창피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대외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집 밖을 나갔으니까 대외 활동 아니야. 그러면 이 대외 활동은 김건희 여사가 무슨 그런 잔치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국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 우리 무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전도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할 수 없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단해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일단 받아들이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직원을 정리해라. 김건희 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정리해라. 뭐 8명을 거론을 했대요. 그거 여의도 바닥에 이런 사람 이름 쫙 써 있는 거가 맨날 전부터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여기 다 회사도 다니시고 또 작은 사업체 경영도 하시고 다 그렇잖아요. 그 속속에는 직원이 하나 있어. 그거 자르는 거 쉽습니까? 그거 한 명 그거 자르려 그래도 온갖 노동법 관계 다 지켜가면서 시간 2달, 석 달씩 주어가면서 그래 놓고 자른 다음에 실업수당까지 다 줘가면서 해야 이게 합법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놓으면은 분명히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잘라도 우리가 뒤집어 쓰게 돼 있잖아. 근데 청와대 직원들, 뭐 행정관, 비서관들은 다 그게 생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행정관 되는데도 2달 이상 신혼조회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조회 거치고 근무를 시작해도 월급은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나와요. 이게 공무원법에 그 행안부에 등록이 되고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7, 8명을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비리가 있다, 뭐 무슨 부정 혐의가 있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음주운전을 뭐라도 했다,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해서 이러니까 당신 아무래도 여기서 근무하기는 어렵겠다 하고 절차를 밟아서 교체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도 몇 달 걸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자르려는 거야.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는 이유로 자르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를 잔뜩 해가지고 요구를 한 사안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받아들 최소한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동훈이가 했다고 해서 그거 내가 알아서 받아줄게, 해줄게. 그거 대통령도 아니지. 그냥 한동훈이대로 대통령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맹탕 면담, 빈손 면담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한동훈이가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없이, 언론 플레이 없이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 것만으로 일면탑이야. 와, 한동훈 대단하다. 어떻게 대통령한테 아무도 얘기 못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냐. 그걸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 이자가 그거를 무슨 핫바지 뭐처럼 말이야. 실실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래 놓고는 대통령한테 그 똑같은 얘기를 다시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냐. 문제가 누구누구 인사조치 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나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그럼 내 인사조치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이 그런 설명을 했다고 지금 공지를 했거든요. 그럼 말이 맞잖아요. 이러니까 맹탕 빈손 면담은 이건 한동훈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지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한동훈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언론에 자기가 직접 나와서 뭘 좀 브리핑 하려고 폼을 잡으려고 했다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예정했던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고 오늘 아침 일정도 취소해버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면담을 내용을 잘 모를 때도 그리고 그저께 이 면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이번 면담은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다.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한 그대로 면담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은 극히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극히 비정상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한동훈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됐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들도 이제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뭐 좀 할 것 같이 맞아. 연일을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언론 플레이하고 대서특필하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이제 누가 한동훈이를 진짜 힘 있는 대표로 인정을 하겠어요. 저 친구 백날 해봤자 언론 프레이밖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후 이 전국이 한동훈이가 굉장히 스스로 어려운 길로 들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가 자기가 안 죽으려고 막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기세가 확 꺾였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수렁에 빠지게 돼 있는 건 한동훈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성 언론에 세뇌당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외교 잘하지, 국가 안보 튼튼하게 하지, 경제의 모든 수치가 다 좋잖아요. 물가 2%대로 잡지, 수출 최고지, 실업률 최저지, 고용률 최고지. 이게 숫자가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문재인이 종북주사파처럼 통계 조작하는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겁먹지 마라. 저것들이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탄핵 하는데 절대 탄핵 못 시킨다. 뭐 대통령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탄핵을 하지. 그리고 한동훈 세력이 언제 저쪽 좌파들하고 손잡고 대통령 뒤에 칼 찌를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하면 지가 먼저 죽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지가 먼저 무덤 파고 지가 먼저 언론 플레이하고 지 풀에 지가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 없다.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 할 일만 뚜벅뚜벅 하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제가 오늘은 어제 있었던 그 면담 관련해서 이런 우리 관점, 우리가 이 면담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그 부분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